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대형 빌딩들은 입지가 최상의 가장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실제 거래된 매매 사례들을 보면은 이 매매 금액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요. 안녕하세요. 청담리치 부동산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역사가 깊은 대한민국 전통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업무지역 CBD 지역에 최근에 계약이 된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4,281억 원에 계약된 시티스퀘어 빌딩과 3,100억 원에 계약된 K스퀘어 시티 빌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빌딩 모두 중심 업무지구인 CBD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CBD 지역은 광화문 광장과 시청역 인근의 업무지역이고요. CBD라고 하면 강남 업무지구이고 YBD라고 하면 여의도 업무지구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CBD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두 빌딩입니다. 시티스퀘어는 서울시청 본청과 한 500m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시청역 1번, 2번 출구 바로 앞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었고, K스퀘어 시티는 이제 강화문 광장이죠. 세종대로에 청계 광장이 있는데, 청계 광장과 청계천을 끼고 있는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두 빌딩 모두 연면적 10,000평이 넘어가는 프라임급 대형 빌딩이었기 때문에 위치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티스퀘어는 4,281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청 본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서울시청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대지 면적은 763평,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이고, 용적률을 무려 999% 적용을 받아서 전체 연면적은 11,570평의 프라임급 빌딩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연면적 10,000평이 넘어가는 업무용 빌딩은 굉장히 귀한 자산이고요. 2019년도에 완벽하게 신축이 된 건물이라서 해당 건물은 향후 몇 년간은 전혀 건물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모든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커튼홀 구조, 통유리창 구조로 되어 있고, 층고가 무려 2.8m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부에 들어갔을 때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전망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 앞으로 전망이 트여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갖추고 있었던 건물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는 자주식 주차 공간으로 총 148대 주차가 가능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각종 음식점이나 편의점이 들어가 있는 리테일 공간이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지상 20층 공간은 전체 업무 공간이었고요. 준공이 되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공실률 0%를 달성하였는데, 바로 서울시청이 시티스퀘어의 주요 임차인입니다. 전체 면적의 한 80% 가까이를 서울시청에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시티스퀘어 주변으로 서울시청과 관련된 청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서울시청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이 건물에서 나갈 일이 없을 만큼 굉장히 우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이 시티스퀘어의 전체적인 전용 면적당 임대료는 한 30만원 중반선에서 모두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서울시청과 안정적으로 긴 임대차 기간을 확보하였고, 매년 임대료 상승 조항까지 걸어놓았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이고 확실한 현금 흐름을 확보한 빌딩이었습니다. 매매가가 4,281억 원에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대지 면적당 5억 8천만 원, 연면적당 3,700만 원인 선이고요. 이렇게 좋은 입지에 신축 건물에 안정적인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확실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시티스퀘어는 매각 당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100억 원에 계약이 된 K스퀘어 시티 빌딩입니다.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청계천이 시작하는 청계 광장이 있는데, 그 청계 광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었고요.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서는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고 광화문 광장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대지 면적 861평이고
지하 7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였고요. 용적률 858%를 적용받아서 전체 연면적은 12,600평에 시티스퀘어와 같이 연면적 10,000평이 넘어가는 프라임급 빌딩의 귀한 자산이었습니다. 1999년에 준공되었지만 해당 건물은 2021년도에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 전체 대수선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요. 기계 설비, 소방, 전기 할 거 없이 모든 걸 새롭게 교체하였기 때문에 정말 신축급 건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준 높은 컨디션을 보유하였던 건물입니다. K스퀘어 시티도 건물의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한 5, 6개월 만에 건물 전체 공실 제로를 만들어냈고요. 웅진그룹이나 KT 계열사들이 해당 건물의 많은 부분을 임차하고 있어서 역시 아주 안정적이고 확실한 현금 흐름이 확정된 빌딩입니다. K스퀘어 시티도 지하 3층부터 지하 7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총 217대 주차가 가능했고요. 지하 1층에 업무용 공간이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공간은 상가들이 들어가 있는 리테일 공간이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지상 20층까지 모두 업무용 공간으로 우량한 기업들이 공실 없이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기준 층당 임대 면적은 564평, 전용 면적은 289평으로 전용률이 한 51%가량 나왔고요. 보증금 7억 3천만원, 임대료 7,330만원, 관리비 2,760만원으로 시티스퀘어와 같이 NOC는 30만원 중반선에 모두 임대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30만원 중반선에 임대를 맞춰 놓았지만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임대료를 한 단계 높여서 임차를 놓을 수 있을 만큼 투자성이 뛰어난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K스퀘어 시티의 매각 금액은 3,100억 원이었는데 평당가로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운데 한 5개 층 정도가 소유주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매각이 된 것이고요. 물론 매각하는 주체가 그 5개 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매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하신 투자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2024년 들어서 금리 인상 이슈가 둔화가 되면서 실제로 중소형 빌딩도 마찬가지고 대형 빌딩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중소형 빌딩이나 대형 빌딩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대형 빌딩들은 중소형 빌딩과 다르게 입지가 최상의 가장 좋은 입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빌딩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는 주최 측이 보통 투자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전체를 새 건물처럼 바꾸는 밸류 애드 작업을 진행하고요.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임차인들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끔 임차인들을 다 맞추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대형 빌딩들이 2023년도에 금리가 6%, 7%가 넘어가는 시절에는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도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비싼 경우에는 이런 대형 빌딩들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인 자산이었을 거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 금리가 한 4% 전후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입지에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이 자산 관리에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런 대형 자산들이 이제는 3년물, 5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하여도 더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4년 들어서 이러한 대형 빌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CBD 지역에 실제 거래된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유안타증권 빌딩이 3,060억 원, 연면적당 3,61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22년 종로타워가 6,220억 원, 연면적당 3,390만 원에 거래가 됐고, 트윈트리 빌딩이 5,720억 원, 연면적당 3,39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3년 들어서 콩코디언 빌딩이 6,292억 원, 연면적당 3,450만 원에 거래가 됐고, 타워 8 빌딩이 5,489억 원, 연면적당 3,72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 시티스퀘어 빌딩이 4,281억 원, 연면적당 3,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CBD 지역적으로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빌딩들이 있는데, 시청역 바로 옆에 센터 플레이스 빌딩이 있고, 서대문역 바로 앞에 D타워, 남산스퀘어 빌딩, 익스체인지 서울, 을지 파이넌스 센터 등 프라임급의 대형 빌딩들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연면적 3천만원 후반에서 4천만원 초반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거래된 매매 사례들을 보면은 이 매매 금액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요. 실제 매매 금액을 보면 이 CBD 지역도 강남 테헤란로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NOC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로 바로 앞에 서울 파이낸스 타워 같은 경우도 한 38만원, 39만원의 임대를 맞추고 있고요. 종강역 바로 옆에 그랑서울이나 센트로폴리스 같은 빌딩은 최근에 신축된 빌딩입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한 42만원, 43만원 선에서 임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CBD 지역 쪽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몰려오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이곳 일대로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송동에 대림 4억이나 코리안리 보험 4억 신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종로구청이나 종로 소방서, 인사동 87번지 일대에 재건축도 예정되어 있는데, 모두 기업이나 관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CBD 지역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임대료는 상승을 할 것이고요.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것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금액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실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천억 원이나 되는 대형 빌딩이 거래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청담 리츠 부동산이 강남구를 주변으로 중소형 빌딩들도 중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1,000억 원이 넘어가는 대형 빌딩들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청담 리츠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심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